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 보면은 중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내 사업을 지키는 배당 책임의 모든 것. 우리가 흔하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사고는 누가 냈어요? 제가 냈죠? 보상은 누가 해줘요? 보험사가 해주죠. 그런 구조를 이제 배당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 아닌가요?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의무보험이 있던데. 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솔직히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100% 의무보험은 아니에요. 대신 그 전에 화재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건물에 드는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그리고 건물주가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면 건물에 입주한 이런 식당이나 뭐 노래방 이런 데서는 다중이용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있을 때는 다중이용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보면 의무보험이 될 수가 있는데, 화재보험이 개인적으로 내 건물에 내가 그걸 해놨다 하면 솔직히 영업배상책임은 가입을 의무라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지금 건물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그 종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에요. 사업 운영하다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한 번 나면 엄청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전통적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는 내가 본 피해를 그 사업주한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뭐를 하죠? 소송을 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 근데 맨날 소송을 그걸 다 하려면 다친 사람이 그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걸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기능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요즘 항상 많이 보는 게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영업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고 합니다. 레저, 스키장, 수상스키 이런 데 있죠. 갑자기 시설물 연결하고선 짚라인을 타고 있는데 버클이 고장이 나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다행스럽게 물에 빠져서 큰 부상은 없었다고 치지만 사고 나면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사업주가. 목욕탕 갔는데 비누가 엄청 막 있고 있어서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목욕탕 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많죠? 여기 음식점. 음식점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식점은 무조건 보험을 듭니다. 근데 여기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점은 진짜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화재보험 당연히 있겠죠. 가스를 쓰면 가스보험도 있죠. 그런 거가 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뜨거운 물을 엎질렀다든지, 아니면은 화로에 다리가 디었다든지, 아니 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설거지 하던 철수세미가 들어있어서 치아에 수세미가 끼었어요. 빼다 보니 이도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이런 요식업계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련된 사례를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다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사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증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재물이라고 써 있죠. 재물.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일반 보험의 피보험자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내가 그 주체가 되는 담보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임보험이라고 하고, 재물일 때는 이렇게 재물보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이라이프 이거는 저 광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던 거 가져오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휴게 음식점이에요. 휴게 음식점. 가입 기간은 뭐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담보를 보면은 재난손해담보 이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예요. 건물담보만큼 1억 넣었네요. 도난손해담보 이것도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근데 화재배상책임보험 담보 요거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담보 요거는 의무가입이죠.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분은 건물 하나를 다 쓰는 요식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배상책임 보험 담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스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사고 배상책임, 폭발 대비해서 이렇게 담보를 들어놓습니다. 근데 이 중에 담보가 제일 큰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10억씩 드러나요, 10억씩. 근데 이제 총 사고가 10억 원이고요. 1인당 1억까지 한도로 하는데 화재 폭발 사고는 제외해놨어요. 이유는 폭발과 화재 담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요 부분만 신경 써서 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건물주가 드러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군의 치료비,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실 때는 이런 소유자, 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쨌거나 보험이 이렇게 잘 드러났습니다. 잘 드러났는데 사고가 한번 발생했어요. 사고가 어떤 취준생이라고 그랬는데 카페니까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가시다가 발목을 겹질렀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랬는데 보상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광고 아닌 이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다고 하니까 이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만 받고 끝내려고 했었던 건인데 갑자기 소송을 치는 거예요. 소송을. 손해배상권. 그 내용을 봤더니 청구 취재 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한 거예요. 2018년 4월 2일 날 카페트가 밀리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졌대요. 발목에 심한 골절상을 당함. 정말 심한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이제 봤더니 발목 뼈가 골절이 단 게 아니라 인대가 약간 파열된 거예요. 한 약 2주 정도 보조기 착용하면 이거 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소장은 이렇게 썼어요. 아니 분명히 보험사랑 협의할 때는 2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650만 원이라는 소가 날라온 거죠.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응을 했죠. 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컨슈머가 될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거 조금 안다고 이렇게 소장 내용 보면 정말 진짜 조금 많이 모자랐어요. 내용이 650만 원에 대한 근거를 갖다 놨는데 손해사정사가 사실은 이 금액을 산정하는 사람인데 근거도 너무 미약하고 그냥 650만 원 달래는 거예요. 그래놓고 SNS랑 뭐 이런 데다가 뭐 거기서 사고가 났니 막 이러면서 욕이나 해쌓고 있고. 근데 이 이유가 보험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험 다 잘 들어놨죠. 여기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용도에 따른 업무를 사용하는 우연한 사고.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이 식사하시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1인당 1억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보상을 못 받았다. 네. 결국 이렇게 소장이 날라오겠고. 사유는 뭐냐면 이분은 보험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남양주 쪽에 강변이 보이는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 허가를 신고를 한 게 1층과 2층만 해놨어요. 1층과 2층. 이제 보험 기간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긴 안 나왔는데 따로 별지로 작성하는 그 업무 용도 뭐 이렇게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1층과 2층만 해놨는데
3층이 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3층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니까 이분도 계단에다가 철제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다가 카페트를 해서 이 나사못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와서 서서 계시니까 조금 앉아서 쉬게 하시라고 조그만 의자를 갖다 놓은 거지.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뷰나 보고 사진 찍자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목을 그 계단에서 겹질렸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보험사에서 면책이 된 거예요. 그 피해자는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 거절하기 전까지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소장을 이렇게 날린 거죠. 650만 원. 네. 근데 법원도 이거를 무조건 받아주진 않아요. 네. 결론은 뭐 이렇게 끝났어요. 200만 원으로.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중요한 거는 네. 담보 가입은 정말 넉넉히 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시설이 이만큼 있는데 앞에 앞마당이 있어요. 여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관리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이런 걸 봐야 돼요. 또 민법 아주 싫어하는 법얘기인데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없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죠. 하자가 없을 때는 불법행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선고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거 해놓으라는 얘기, 이런 거. 보험 가입을 해도 보험이 내 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한 달에 5만 원을 냈지만 다음에 갱신할 때 사고율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건 사고 났을 때 우리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나 붙이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 붙였다가 안전물 사항 주의를 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런 등에 과실이 나오고 어쩔 때는 지급이 거절되고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배상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가 배상 책임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또 제가 드리는데 이거는 현장 증거는 충분하게 가지고 가시라. 뭐 어떤 게 있겠어요? CCTV도 있을 거고 사진 진술서 뭐 이런 건 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고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20분이 됐지만 죄송하지만 그때 왜 말씀 안 하시고 가셔서 전화하셨는지를 한 번 더 확인만 했었어도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뭐 지급을 됐고 2년 동안 시달리게 된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군의 치료비 담보 추가 특별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안 해요. 영업배상 책임에서 지급되는 거는 뭐 법률상 불법행위라는 책임 소재가 명확했을 때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의 치료비 특약은 빨간색 여기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해도 내 사업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도움이 되겠죠. 명확하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보상은 해줄 수 있는 되게 큰 이제 특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팁으로는 군의 치료비 특약을 적극 활용한다. 요거가 이제 네 번째 팁이 되겠네요. 다음은 몇 가지 그냥 제반사항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종업원이 사고를 냈는데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다 아시죠? 해줘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특수 불법 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어도 신분관계나 관리 책임으로 배상을 해요.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라고 있죠. 뭐 책임 무능력자 책임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용자 책임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사고를 쳐도 종업원이 실수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부분은 사업주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용자 책임이 들어가 있고 그걸 이렇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예시를 좀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종업원이 뜨거운 물질을 엎질러서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종업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음식점 사증은 사용자 책임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두 사람은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한테 청구를 하면 돼요. 피해자는. 근데 거의 대부분 돈은 사장이 많으니까 사장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영업배상 책임에 가입이 돼 있다면 이 두 분이 다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만 되니까 되게 편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기타 뭐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어떤 보험사고 관련돼서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혹시 또 이게 제 업무로 연결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체크 앱 다운로드 아직 안 하셨나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더체크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더체크TV 체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